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런 기사들이 엄청 뜹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투자 1순위로 생각하는 게 부동산이다. 이런 기사가 한 은행 연구소에서 발표가 되면서 부자들이 엄청나게 부동산을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부자 보고서도 언론들이 딱 그 구절만 꽂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자들이 1순위는 부동산이긴 한데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더 줄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면요, 대한민국 부자들 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이다. 제목은 딱 이렇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살아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경기 예측을 기반으로 한 올해 자산 포트폴리오 계획을 보면 부자들 10명 중 7명이 투자 안 하고 유지하겠다. 근데 지난 조사 때 10명 중 5명이었습니다. 추가 투자 의향이 높은 자산 1위가 부동산 24%, 2위가 예금이다.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100명 중에서 50명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이 중에서 추가 투자 24%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근데 만약에 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30명으로 줄었어요. 이 30명이 24%는 얼마예요? 7, 8명. 7.2명이니까. 그럼 12명에서 7, 8명이 됐으면 부동산 투자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 추가 투자 1순위는 부동산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부분만 떼가지고 보여주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부자들은 부동산 투자를 더 안 하겠다, 지난 조사보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집값 올린다고 아무리 부추겨도. 부자들은 자산을 이런 걸 안 사고 있다니까요. 세계 부자들 뭐 사고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 사고 있다고 그랬죠. 달러 가치에 베팅하면서 대고객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 사고 있다고 그랬죠. 증권사가 달러 채권 사가지고 지금 예치해서 이자 받을 수 있고, 환율 높아졌을 때 환차익까지 실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자들은 달러 사고 있는데 왜 자꾸 부동산 사라고 그러냐, 왜 자꾸 주식 사라고 그러냐, 왜 자꾸 코인 사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게 어려우면 달러 예금 하면은 부자들이 얻는 차익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벌 수 있다. 부자들은 지금 이미 안전자산으로 다 이동했는데,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속이고 있지만 위험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자산이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 다 부자들이 부동산 추가 투자 의향 늘었다 했는데 막상 보면 줄었고, 실질적으로 고액 자산가들은 다 저런 달러 가치 관련해서 사고 있는데 뭔 소리냐. 또 다른 거 볼까요? 달러 다음엔 그래도 부동산 사는 거 아니겠냐. 달러도 사지만 부동산도 살 수도 있잖아.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46% 탈출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건설업 그렇게 살리는 동안에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탈출하고 있었어요. 왜? 이러고 있었으니까. 물류센터 분명히 이제 곧 나옵니다. 뭐라 그랬어요? 지산 다음에 뭐다? 이동한 데가 물류센터다. 지산 막 부추겼죠. 엔간히 팔고 나서 그 다음에 막 여기저기 홍보해가지고 판 게 물류센터예요. 근데 지산 지금 상황 어때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직접 투자는 둘째치고 간접 투자는 일단 빠지고 있다.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 고점 찍던 시기에 부동산 직접 투자도 줄었다고 그랬어요. 실수요들이 물려가지고 들어갔지, 영끌족들이 물려서 들어갔지, 다주택자들 주택 규모 줄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점에서 팔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다주택자 숫자와 다주택자 보유 주택수를 보면 나와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공급 가장 많을 때, 그때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계속 부추겼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에 막 박근혜 정부 때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한 10년간 공급된 주택 중에서 50% 이상을 다주택자가 가져갔었는데 코로나 때는 줄였어요. 속은 거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속이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여기만 그래요? PF 시장 지금 계속 문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F 시장 돈 열심히 지금 들어오고 있고 4월 이기설 없고 문제 없고 살아날 거다. 허그나 주금공을 통해서 정부에서 30조 PF 보증을 해주더라도 지금 승인한 거 단 한 건뿐이다. 그 이후에 작년 1월 미분양 PF 대출 보증이 출시된 지 16개월 가까이 됐지만 그 이후 승인 건수는 단 한 건. 16개월 동안 대출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해 연초부터 운영하고 있는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차원 보증도 실적이 1조 1,500억인데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은 둔촌주공 거다. 그러면 7, 8천억 빼고 나면은 3,500에서 4,500억 정도만 됐다. 둔촌주공만 살리기였다. 그 다음에 지금 뭐 PF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 정리하는 이 지원 펀드, 이것도 작년 10월부터 가동됐지만 단 한 곳의 사업자만 계약 체결된 거다. PF 부실 사업장 매각하겠다, 매각돼요? 누가 사요? 부실한데. 예를 들어서 좋은 위치에 집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좋은 위치에 집이 나왔는데 조두순이 살던 집이야.
사겠어요? 안 사죠. 왜? 위험한 거니까. 부실한 거니까. 근데 정리하면 정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한 건 한 건. 두두두분 빼고는 차원 보증도 안 되고 있고. 이게 현실이다. 다 지금 부동산 쪽에 자산가들은 물론이고 자산가들도 투자 더 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간접 투자도 더 줄었고 그 다음에 은행권 투자도 더 줄고 있고 PF 누가 사주는 것도 없고 현장 사주는 것도 없다. 이게 무슨 부동산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연체율이 지금 하반기 10% 넘어갈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 이야기도 했지만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라 현재 추세로 가면 지금과 같은 속도가 지속된다면 10%대를 넘어선다. 근데 넘어설 수 없게 하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거 누가 사주고 있어요? 캠코에서 사주고 있죠. 캠코에서 안 사줬으면 이미 10%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캠코도 들어온 돈이 한계가 있는데 왜 캠코 돈으로 해줘야 돼요 계속? 왜 벌 땐 내 돈이고 책임은 정부 돈으로 하려고 하냐? 정부 돈 아니면 공사 돈으로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한계가 있죠. 지금 공사들도 보세요. 허그 같은 경우 지금 보증 계속 해주다 보니까 돈 없어가지고 결국 세금 사주 지원 들어갔죠. 캠코 같은 경우 들어오는 한계가 있는데 이미 그 한계치 넘게 공매를 받고 있는데 최근에 저축은행 거랑 새마을금고 거 더 받으라 그래요. 작년에 새마을금고 것만 감당하는데도 그 정도 그 캠코 자산 비용이 들어갔는데 PF 부실 사업장 지금 안 사주니까 LH 보고 사주라고 그러죠. LH 어때요? LH 적자 비율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하고 있죠. 금융위기가 왜 금융위기예요? 건설사가 터지면 금융위기 아닙니다. 근데 건설사가 터지면서 이금융이 터지면은 금융위기에 가까워지죠. 건설사가 터지고 이금융이 터지는데 그거 감당하느라고 1금융이나 공사까지 영향을 가봐라. 엄청난 금융위기가 되지. 삼국지에 보면 적벽대전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이 빨리 번졌냐? 오나라 수군은 배가 다 각각 다니고 있는데 위나라 수군은 육지 병들이 많다 보니까 멀미를 하지 않게 하자라고 해가지고 배끼리 이렇게 연결을 했죠. 이거를 연안의 개라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얘만 불타면은 얘만 불타고 끝이에요? 근데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얘의 불이 여기도 번지고 여기도 번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도 번지고 여기도 번지고 여기까지 다 번져가지고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던 거 아니에요. 지금 딱 부동산 PF 시장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정리할 위기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위기가 점점 더 크게 번지고 있다. 그게 심지어 가계까지도.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늘어나죠? 가계 소비는 줄어들죠? 소비는 줄어드는데 소비에 쓰는 돈은 늘어나죠? 소비 지출 늘어나고 비소비 지출 늘어나죠? 이자 부담도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먹고 살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소비가 안 돌아가죠? 소비가 안 돌아가니까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돈을 못 버는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요? 그 다음에 건물주. 건물주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은행한테 이자 납부 못하죠. 은행이 이자 못 받으면 그거 경공매로 넘어가는데 리먼 브라더스 은행이 왜 무너졌어요? 갑자기 경공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여기에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국은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지표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하다고 그랬죠. 일본도 지금 저출산으로 도쿄 집값이 840조 증가한대요. 우리나라가 그건 2040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 그것도 현재 가구수 추세로 봤을 때 인구가 줄는데도 가구수가 늘어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2040년부터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인구수도 예상보다 더 빨리 줄었어요. 가구수는 어떻게 했어요? 10년 뒤에 집값 오를 것 같아요? 10년 뒤에 집값 오른다고 하면은 2040년부터 집값 떨어진다고 하니까 10년 뒤에 집값 올라가지고 또 고점 찍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누가 사주겠어요? 집값은 올라가지고 고점 찍었는데 내 걸 사준 사람이 없네? 도박장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지금 풀하우스가 나오든 포커드가 나오든 로열 스트레이트 플래시가 나오든 거기서 돈을 따는 건 내가 돈 번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따서 내가 한 100만 원 들고 들어갔는데 하다못해 150만 원 정도라도 내가 안전하게 들고 나와야지 돈을 딴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게 1억까지 부풀어봤자 그걸 들고 나오지 않으면 내 돈이 아니다. 가격만 막 올려놓고 호가만 막 올려놓으면 뭐예요? 팔리지가 않는데. 그런데도 계속 막 집값 살아난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이라고 하더라도요. KB랑 부동산이 반대로 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KB는 계속 마이너스 찍고 있는데 부동산만 계속 플러스 찍고 있죠.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랑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감정하는 가격대로 가죠. 거기 관계자가. 그리고 KB 같은 경우는 임금 부동산을 통해서 취합한 정보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처럼 거래량이 줄었을 때 임의로 감정해가지고 가격 올랐다고 감정원에서 통계 조작을 한 거 아니냐. KB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래놓고는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지적하고 있어요. 통계 조작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말 할 거면 이번 정부에서는 통계 똑바로 해야 되는데 KB 하락폭이 커질 때도 오히려 상승폭이 나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뭐 하고 있어요? 사고 있어요. 매번 호구들만 낚이는 거지 이렇게. 그래놓고 집값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호가 안 내리죠. 그리고 버텨가지고 살림살이 좀 나아져요? 내가 돈을 땄으면은 지금 접고 나가야 되는데 돈을 땄는데 못 나가고 있죠. 근데 어디서 따고 배짱이야 이렇게 무력으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딸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앉아 계세요. 무조건 땁니다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남아있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 유입시키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부자들, 은행들, 그 다음에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 부동산 시장에서 돈 다 빼고 있는데 자꾸 영끌해서 집 사래요. 애 낳았으니까 집 사래요. 출산율이 떨어졌으면 애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비싸게 내줄 테니까 너네가 이 고점에 있는 부동산을 애 낳으면서 인수해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물론 충분히 집사 여러 개 되는 사람이 더 저렴하게 집사하면 괜찮겠지만 집사는 여러 개 안 됐는데 신생아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 수 있게 된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냐. 아이가 자랄 때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그래놓고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지금 애 안 낳는 사람들 어때요? 부모 세대 때 가난했는데 내가 이 가난을 애들한테 물려주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그럼 그 뒤엔 출산율 더 올라가겠어요? 더 작살내는 정책이지? 이게 현실이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다 속고 있어요. 마시려만 가더라도 하라가 아파트 다 나와요. 이거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지금 이미 자산가들은 빠지고 있는데 그걸 다 서민들한테 감당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답이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된다. 하반기 때는 대출 더 쪼일 수밖에 없는데요. 상반기 때처럼 정부도 돈 벌 수도 없는데요. 총선 전처럼 다 저렇게 유동성 빼면은 마지막에 남는 나만 물리는 거다. 이 부분을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